인생은 어디로 흘러갈지 아무도 모르는 강물과 같습니다. 특히 조선의 여인들에게 그 흐름은 정해진 운명처럼 보였습니다. 고요한 규방에 머물며 남편의 그림자처럼 사는 것이 미덕이라 여겨지던 시대에 오가란 거야. 하란이선 가래하고 흠승한의 식단을 이었고 갑대. 그러나 여기 그 모든 통념을 깨고 삶의 경계를 넘어선 한 여인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역사에 남아있지 않지만 그녀의 지혜와 슬픔은 마치 바람결에 실린 아련한 누랫가락처럼 우리 곁을 맴돕니다. 그녀는 이름 없는 선비의 아내가 되었으나 그 마음은 늘 저작거리의 북적거림과 남사당패의 자유로운 춤사위에 이끌렸습니다. 사람들은 수근거렸죠. 어찌 새 신부가 저리도 방탕할 수 있단 말인가. 하지만 그 방탕함 속에 숨겨진 날카로운 통찰과 깊이를 알 수 없는 사랑이 평범한 서방을 오늘 우리는 그 빛나는 성공의 이면에 드리워진 쓸쓸한 그림자, 그리고 한 여인의 고독한 선택과 그 지독히도 아름다운 희생을 따라가 보려 합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조선의 한 조용한 마을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봄날의 솜털처럼 부드럽게 내리던 햇살 아래 새하얀 한복을 곱게 차려입은 이화가 가마에서 내렸습니다. 이제 그녀는 새 신부라는 이름으로 낯선 집안의 일부가 되어야 했습니다. 20해 가까이 자신만의 세상에서 살아왔던 총명하고 자유로운 영혼은 귀방에 닫힌 문 안에서 그 빛을 서서히 잃어가는 듯 했습니다. 바깥 세상을 향한 호기심으로 반짝이던 눈빛은 인의 정숙과 순종을 강요하는 시대의 무게에 눌려 침묵해야 했습니다. 미덕과 절개가 여인의 전부라 여겨지던 시절, 이화는 새장 속의 새처럼 넓고 푸른 하늘을 향한 그리움을 품은 채 조용히 숨 쉬어야 했습니다. 마음속 깊이 끓어오르는 생명력은 결코 쉬이 잦아들지 않았지만 그것은 오롯이 그녀만의 비밀스러운 갈증이었습니다. 그녀의 남편이 된 김선비는 그런 이화의 내면을 미처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그는 오직 책과 붓으로 이루어진 세상만을 알았습니다. 고고한 학식은 하늘을 찌를 듯 높았으나 사람의 마음이나 세상의 복잡한 흐름에는 한없이 어두웠습니다. 그의 온 신경은 오직 과거 급제를 통한 입신, 양명, 가문의 영광을 드높이는 것에만 머물러 있었습니다. 이화는 그의 눈빛에서 순수한 열망을 읽었지만 동시에 그 열망이 현실의 냉혹함을 얼마나 외면하고 있는지에 대한 깊은 회의감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고요한 규방에 홀로 앉아 이화는 창밖의 희미한 달빛처럼 자신의 앞날이 예측 불가능한 어둠 속에 잠겨 있음을 느꼈습니다. 그녀의 삶은 이제 막 시작되었지만 이미 깊은 고독과 운명의 무거움이 그림자처럼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인간이란 얼마나 나약한 존재인가. 这才可以靠벽시에 고
나약한 존재인가? 주어진 길을 따라야만 하는 삶의 숙명 앞에서 자유를 갈망하는 영혼은 어떤 형태로든 흔적을 남기기 마련입니다. 이화는 새 신부로서의 일상에 조금씩 익숙해지고 있었다. 하트. 거치지 본 여인이 그러하듯 그녀의 하루는 정해진 규율과 예절 속에서 조용히 흘러갔다. 아침 일찍 일어나 시부모를 봉양하고 남편을 내조하며 바느질과 살림에 몰두하는 것이 그녀에게 주어진 세상이었다. 하지만 때때로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는 그녀의 눈빛에는 설명할 수 없는 깊은 갈증이 서려 있었다. 평온해 보이는 얼굴 뒤편으로 세상의 굴레를 넘어선 무언가를 향한 희미한 동경이 고요히 숨쉬고 있었다. 어느 맑은 봄날, 이화는 시어머니의 심부름으로 홀로 저작거리에 나섰다. 평소 같으면 답답함 속에 짧은 활기를 얻는 정도였겠지만 그날은 달랐다. 북적이는 이파 속에서 꽹과리와 북소리가 요란하게 터져나왔고 사람들은 한 곳으로 우르르 몰려들었다. 호기심에 이끌려 다가간 그녀의 눈에 들어온 것은 남사 당패의 공연이었다. 그들은 거친 해악과 풍자로 양반들의 허위의식을 꼬집고 민초들의 비루한 삶을 가감없이 보여주며 사람들을 울리고 웃겼다. 가면 뒤에 숨겨진 그들의 표정 없는 몸짓은 오히려 인간 본성의 가장 깊은 곳을 꿰뚫는 듯 했다. 이화의 가슴은 전에 느껴보지 못한 뜨거운 것으로 차올랐다. 그들의 자유분방한 몸짓, 사회의 질서를 조롱하면서도 삶의 본질을 놓치지 않는 날카로운 통찰력, 그리고 무엇보다 그 어떤 속박에도 얽매이지 않는 듯한 영혼의 거침없음은 그녀의 심장을 강하게 울렸다. 굳게 닫혀있던 규방의 문 너머 꿈틀거리는 생명의 기운이 이화의 잠든 열망을 깨웠다. 그것은 단순히 유랑극단에 대한 호기심이 아니었다. 자신 또한 자유롭게 숨쉬고 싶다는 잊고 있던, 어쩌면 스스로 부정하려 했던 깊은 갈증이었다. 그녀는 그들의 삶과 예술에 금지된 과실처럼 달콤하면서도 위험한 매력에 은밀히 이끌리기 시작했다. 이화는 규방의 문이 닫히면 그림자처럼 세상 속으로 스며들었습니다. 어둠이 내린 저작거리 혹은 인적이 드문 한적한 곳에서 그녀는 남사당패의 천막 뒤편에 숨어 그들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들의 삶은 규방의 틀에 갇힌 여인에게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자유와 날것의 지혜로 가득했습니다. 그들은 길 위에서 살았고 사람들의 웃음과 눈물을 먹고 자라며 세상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녀는 공연 속 재담꾼의 능청스러운 말솜씨에서 사람의 마음을 들었다 놓는 법을 배웠습니다. 판을 읽는 꼭두새의 눈빛에서는 시대의 바람이 어디로 부는지, 민초들의 시름이 무엇인지 꿰뚫는 통찰력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관객의 미세한 표정 변화에도 춤사위와 가락을 바꾸며 그들의 숨결 속으로 파고들었습니다.
이화는 그 속에서 인간 본연의 욕망과 두려움, 희망을 읽어내는 법을 조용히 체득했습니다. 그것은 규방의 정갈한 서책에서는 결코 찾을 수 없는 살아있는 세상의 지혜였습니다. 이 모든 배움은 오직 한 사람, 그녀의 서방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녀의 내밀한 여정은 아무도 모르게 쌓아 올리는 견고한 성체와 같았습니다. 겉으로는 보이지 않으나 가장 위태로운 순간에 남편을 지탱해줄 은밀하고도 강력한 힘이 될 준비를 하는 것이었죠. 세상의 풍파 속에서 흔들리지 않을 뿌리를 심는 일. 그것이 그녀의 고독한 작업이었습니다. 김선비는 붓을 든 채 깊은 시름에 잠겼다. 수많은 밤을 새워 읽고 외운 경전의 구절들은 낡은 책갈피처럼 그의 마음을 헤집었지만 조정의 문은 그에게 번번이 닫혔다. 뛰어난 학식과 올곧은 품성에도 불구하고 현실의 벽은 너무나 높았다. 데시벨스 제치 실기 기치사 것이 때커운 이제 너무나 높았다. 좌절감은 고요한 서재의 공기마저 무겁게 짓눌렀고 그의 눈빛은 점차 희미해져 갔다. 이화는 그런 남편의 곁에서 말없이 바느질을 하거나 차를 다렸다. 그녀의 손길은 차분했지만 눈빛은 늘 깊은 곳을 헤아리고 있었다. 놔가 오된 제코 이 깊은 곳을 헤아리고 있었다. 남사당패의 일원으로 떠돌던 시절 그녀는 인간 군상의 희로애락을 가장 가까이서 목격했다. 민초들의 순박함 속에서도 피어나는 시기와 질투, 양반들의 오만함 뒤에 숨겨진 탐욕과 불안, 그리고 이 모든 것을 꿰뚫어 보고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미묘한 술수들. 연신 니스타 안안시 하루도 덥다. 말 한마디가 천냥 빚을 갚듯 관계를 바꾸는 힘을, 겉과 속이 다른 조정의 복잡한 셈법을,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의 본성을 읽는 지혜를 이화는 직접적으로 가르치려 틀지 않았다. 대신 이야기를 건네듯 마치 꿈결 같은 시를 읊조리듯 은유와 비유를 섞어 그의 마음에 씨앗을 심었다. 세상 모든 이는 각자의 가면을 쓰고 살아갑니다. 서방님. 중요한 것은 그 가면 뒤에 진심을 읽어내는 것이지요. 혹은 말의 힘. 놀랍게도 그는 이화의 조언이 자신의 오랜 생각인 양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점점 그의 눈빛에는 새로운 빛이 깃들기 시작했다. 어쩌면 그 빛은 남사당패의 흥겨운 가락 속에서 피어난 지혜의 조각이었을지도 모른다. 이화의 조용한 지혜는 강물 아래 숨겨진 거대한 바위처럼 김선비의 삶의 흐름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눈빛에서 읽어낸 세상의 이치, 남사당패의 자유로운 영혼 속에서 발견한 인간 군상의 본질은 김선비가 굳게 닫힌 관직의 문을 두드리는데 필요한 날카로운 통찰이 되었습니다. 마침내
작은 시험에서 뜻밖의 성공을 거두고 변변찮았던 그에게도 미미하나마 관직의 그림자가 드리워졌습니다. 또 나한시 안에 간호스의 개슈티가 하늘 처음 실령이었습니다. 늘 책상에만 파묻혀 있던 김선비가 어찌 갑자기 이런 성취를 이루었단 말인가. 그의 뒤에서 그림자처럼 조용히 존재했던 이화의 존재는 그들의 시야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오로지 김선비의 노력과 재능만을 칭송했고 그의 성공은 온전히 그의 몫이 되었습니다. 이화의 섬세한 조언은 마치 안개처럼 사라져 그가 내뱉는 말과 행동이 되어버렸습니다. 어떤 이들은 그의 아내가 지나치게 나서는 것이 아니냐며 은근히 수근거리기도 했습니다. 여인의 지혜는 곧잘 간섭이라는 이름으로 오해받곤 했으니 그것이 조선의 풍경이었습니다. 이화는 그 모든 시선과 속삭임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단 한 번도 자신의 공을 드러내려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무심하게 그 모든 영광을 독차지하는 남편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그녀의 가슴 한켠에는 쌉쌀한 물보라가 일렁였습니다. 성공의 빛이 김선비를 환하게 비출수록 그녀의 존재는 더욱 짙은 그림자 속에 갇히는 듯했습니다. 그 쓸쓸함은 마치 바람결에 실린 잊혀진 노랫가락처럼 그녀의 영혼을 가만히 휘감았습니다. 김선비의 관직이 차츰 높아질수록 고요하던 두 사람의 삶에는 또 다른 그림자가 드리워졌다. 성공은 빛을 가져왔으나 그 빛은 이화의 존재를 더욱 깊은 그림자 속으로 밀어넣었다. 그녀의 역할은 중요해질수록 더욱 은밀해졌고 세상 사람들은 결코 알 수 없는 침묵의 영역에 갇히게 되었다. 이화는 남사당패의 장터에서 배운 삶의 이치, 가면 아래 숨겨진 인간의 본성을 궁중의 화려한 장막 속에서도 꿰뚫어 보았다. 권모술수와 암투는 그녀에게 낯선 풍경이 아니었다. 다만 무대 위에서 펼쳐지는 놀이가 아닌 피와 살이 오가는 실제 삶이라는 점만이 달랐을 뿐 아니시야. 오감펀지카라오시 숨나지래 한타라 엉인 답답하고 검클리에서 또다나너 보내놓단다야. 그녀는 사람들의 욕망과 허영, 두려움과 야심이 빚어내는 복잡한 무늬를 읽어냈다. 마치 장마당의 풍물패를 지켜보듯 궁궐의 대신들이 주고받는 눈빛과 미묘한 말 속에 숨겨진 의도를 파악했다. 이에 결정적인 순간마다 그녀는 남편에게 답을 직접 주지 않았다. 대신 미묘한 비유나 질문을 던져 스스로 깨닫게 했다. 저작거리의 놀이판에서 광대가 갑자기 가면을 벗는다면 사람들은 무엇을 기대할까요? 줄타는 자가 한번 흔들렸을 때 아래의 구경꾼들은 어떤 심정으로 그를 볼까요? 같은 물음들이었다. 김선비는 아내의 눈에 비친 세상을 통해
조정의 물결을 읽어내고 파도를 헤쳐나갔다. 사람들은 그의 비범한 통찰력에 감탄했고, 그는 그렇게 조정의 핵심으로 뿌리내렸다. 그의 입에서 나오는 지혜는 늘 예리하고 시의적절하여 동료 선비들마저 그를 우러러보게 했다. 하지만 그 빛나는 성공의 뒤편에는 더욱 깊어진 이화의 고독과 침묵이 그림자처럼 드리워져 있었다. 그녀의 지혜는 오직 어둠 속에서만 빛을 발해야 했고, 그 사실은 그녀의 영혼에 아련한 슬픔의 머무를 남겼다. 그녀의 남편은 세상의 인정을 받으며 나아갔으나 그녀는 그 모든 영광의 바깥에서 고독한 지혜의 강물을 홀로 건너야 했다. 남편의 이름이 조정이 곳곳에 울려 퍼지고 그의 위세가 날마다 높아갈수록 이화는 더욱 깊은 그림자 속으로 숨어들었습니다. 그녀의 지혜가 남편을 재상의 자리로 이끌었으나 그 빛은 오롯이 남편의 것이었습니다. 규방의 깊숙한 곳, 고요가 지배하는 공간에서 이화는 자신의 본 모습, 저잣거리의 북적거림과 남사당패의 활기 넘치던 춤사위에 매료되었던 그것은 마치 생사를 찢어내는 듯한 고통이었으나 누구에게도 드러낼 수 없는 상처였습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재상의 현명한 부인이라 칭송했지만 그 현명함은 남편의 명성에 가려져 그녀 자신의 것이 될 수 없었습니다. 그녀의 통찰력은 더 이상 사회의 틀을 깨는 제안이 아니라 오직 남편의 귀에 속삭여지는 미로일 뿐이었습니다. 아무도 그녀의 희생을 알지 못했고 그 깊이를 가늠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승리는 남편의 몫이었고 모든 고독은 이화의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자신을 지워가는 과정에서 이화의 마음속에는 설명할 수 없는 깊은 외로움과 쓸쓸함이 자리 잡았습니다. 성공의 달콤함 뒤에 숨겨진 쓴맛. 그것은 오직 그녀만이 홀로 감내해야 하는 몫이었습니다. 창밖의 먼 산봉우리를, 때로는 마당가의 작은 풀 한 포기를 응시하는 그녀의 눈빛에는 늘 닿을 수 없는 갈망이 서려 있었습니다. 과거 세상의 경계, 아랑곳 없이 자유롭게 웃고 떠들던 시절의 이화. 그녀의 영혼은 여전히 그 잃어버린 자유를 그리워하며 고요한 규방 속에서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마치 연기처럼 흩어지는 꿈을 잡으려는 듯 그녀의 시선은 늘 아득히 먼 곳을 헤매었습니다. 어느 날 김선비의 승승장구하던 앞날에 먹구름이 드리웠습니다. 조정의 권력 다툼 속에서 그 또한 피할 수 없는 소용돌이에 휘말린 것이었죠. 일찍이 그를 시기하던 무리가 사소한 흠을 빌미 삼아 덫을 놓았고 김선비는 순식간에 역적으로 몰릴 위기에 처했습니다. 규방에 앉아 바깥 세상 일에 무심한 듯 보이던 이화에게도 그 위기는 감지되었습니다. 그녀의 총명한 눈빛이 어느 때보다 깊어졌습니다. 이화는 침착하게 상황을 살폈습니다.
김선비가 미처 파악하지 못했던 인간 군상의 미묘한 심리와 권력의 속성을 꿰뚫어 보았죠. 저작거리에서 온갖 사람들을 마주하며 얻은 통찰, 그리고 남사당패의 일원으로 세상을 읽었던 예리함이 비로소 빛을 발할 때였습니다. 그녀는 밤낮으로 고민했고 결국 모든 것을 걸기로 결심했습니다. 취지와 가라의 크레마 이안가지카 허시스시가 하나 가까이려나 가lun가도 은밀한 인맥을 동원하고 때로는 과감한 계책을 써서 남편을 돕는 이화의 모습은 정숙한 여인의 범주를 아득히 넘어선 것이었습니다. 숨막히는 나날이 지나고 이화의 지혜 덕분에 김선비는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화의 마음 한편에는 깊은 상념이 자리했습니다. 남편의 성공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내던지는 과정에서 그녀는 자신의 평생을 걸쳐 쌓아온 정체성과 희생의 의미를 다시금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평범한 규방 여인으로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아니, 애초에 그녀는 평범한 여인이 아니었습니다. 안시상 어떤 실시 예수이 가까면서 그리고 넌 더비구스의 가베노 싸늘한 달빛이 창우지를 비추던 밤 머시에 라이노코 가사마트 시노시를 비추던 밤 또 이화는 말없이 뜰을 거닐었습니다. 그림자처럼 따라붙는 자신의 지난 날들을 돌아보며 그녀는 고독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녀의 삶은 이제 남편의 그림자 속에서 그러나 그 누구보다 강렬하게 빛나는 비밀스러운 강물이 될 것이라는 것을. 그녀의 희생은 계속될 것이며 그 빛은 영원히 역사에 기록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아름다운 슬픔은 그 누구도 가늠할 수 없는 깊이로 그녀의 영혼을 채울 것이었습니다. 마침내 시간은 거대한 강물처럼 흘러 김선비가 조정의 가장 높은 보물이 재상의 자리에 오르는 순간을 맞이했습니다. 온 나라의 만인이 그를 칭송하며 그의 지혜와 덕망을 드높였습니다. 그의 곁을 지킨 이화 또한 현숙한 여인의 표상, 지혜로운 내조의 상징으로 추앙받았죠. 궁궐, 깊숙한 곳, 혹은 재상의 저택 안에서 그녀는 이제 모든 이의 부러움과 존경을 한 몸에 받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빛나는 영광의 그늘 아래 이화의 내면은 알 수 없는 쓸쓸함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녀의 고상한 자태만을 보았지만 그녀의 눈빛 속에는 저작거리의 북적거림, 남사당패의 자유로운 몸짓, 그리고 그들과 나누었던 이름 없는 지혜들이 먼 기억처럼 김선비를 재상으로 이끌었던 그녀의 통찰력, 남들에게는 감히 드러낼 수 없었던 파격적인 가르침, 그리고 그 모든 순간에 담겼던 그녀만의 고독한 선택들은 오직 그녀의 가슴 속에 묵묵히 묻혀 그녀는 진정 모든 것을 이루었습니다. 이름 없는 선비를
나라의 기둥으로 세웠고 자신 또한 존경받는 안주인의 자리에 올랐으니까요. 하지만 동시에 그녀는 많은 것을 잃었습니다. 자유롭게 세상을 관조하던 시선, 틀에 갇히지 않던 영혼의 움직임, 그리고 어쩌면 그녀 자신이 꿈꾸었을지 모를 또 다른 삶의 가능성들을 이제 그녀는 세상의 부인이라는 무거운 갑옷을 입고 차가운 달빛 아래 홀로 앉아 흘러간 강물을 바라보는 듯 했습니다. 성공이라는 이름 아래 감춰진 고독한 희생, 그것이 바로 인간의 삶이 가끔 던지는 역설적인 질문일 것입니다. 이제 이화의 삶도 저문은 해처럼 서서히 기울어 가고 있었다. 한습 땅아 가층나 주름진 손으로 창밖의 흐린 풍경을 바라보는 그녀의 눈빛은 지나온 세월에 수많은 물음표들을 응시하는 듯 맑았다. 육신은 허약해졌으나 정신은 그 어느 때보다 또렷했다. 평생을 억눌려왔던 세상의 잣대들, 여인에게 요구되던 고요한 순종의 미덕, 그 모든 통념을 깨뜨린 자신의 발자취가 마치 꿈결처럼 스쳐 지나갔다. 세상의 번잡함과 남사당패의 자유로움 속에서 길어 올린 통찰들은 결국 서방을 통해 주정의 지혜가 되었다. 사람들은 서방의 명민함을 칭송했지만 이화는 알고 있었다. 그 모든 성공의 이면에 이름 없는 여인의 고독한 성찰과 지독한 희생이 자리하고 있음을. 그녀는 역사에 기록되지 않는 재상의 그림자였으나 그 그림자가 드리운 곳에 진정한 빛이 싹 텄음을 그녀는 확신했다. 그녀는 과연 옳은 삶을 살아왔는가? 스스로에게 던지는 마지막 질문에 이화는 잔잔한 미소로 답했다. 규방에 갇혀 순종하는 대신 스스로의 지혜를 따랐던 길은 고독했지만 후회는 없었다. 한 인간으로서 자신의 잠재력을 발현하고 비록 간접적일지라도 세상을 이롭게 할 수 있었다면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삶의 승리가 아니겠는가. 성공은 단순히 높은 자리에 오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존재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깊이 있는 울림임을 그녀는 깨달았다. 이화의 이야기는 이제 바람결에 실려 떠도는 아련한 노랫가락이 되었다. 그 누구도 그녀의 이름, 석자를 기억하지 못할지라도 그녀의 지혜와 사랑, 그리고 외로운 희생이 남긴 삶의 흔적들은 세월이 흘러도 빛을 잃지 않을 것이다. 마치 인간 본연의 자유와 사랑,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 개인이 추구하는 의미를 끊임없이 되묻는 영원히 잊히지 않는 바람의 노람의 노래처럼